이혼하려고 상담 오셨을 때 그 얘기를 반드시 하세요. 성관계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우리 각방 쓴 지 몇 년 됐어요. 이 몇 달이 굳어지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섹스리스 부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섹스리스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이혼과 상속을 전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사실 결혼은 매일매일 확인을 해가는 가정이죠. 무엇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특히 이제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 저 표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일까, 나를 배려하는 것일까, 이런 거를 확인하는 가정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것이 확인됐을 때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부부에 있어서 성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성관계는 혼인 제도의 본질 중의 본질이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부부에게 있어서 부부가 성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농담하지 않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다 정도가 아니죠.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만약에 성생활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말 그대로 정락 결혼, 그저 다른 의미가 있는 가장 결혼인 것이지 진정한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냐면 그 매일같이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혼 사유들을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 꼭 빼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내 부분이 아집바 안 해준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갖고 계세요. 왜냐면 나를 존중한다, 나를 배려해 준다라는 걸 느낀다고 해요. 아내분 입장에서 뭘 얘기하시면 나한테 돈을 안 준다, 생활비를 안 준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의기투합하는 건 있습니다. 똑같이 성관계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우리 각방 수지 몇 년 됐어요.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아내분이든 남편분이 양 배우자에 있어 성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20대 때 30대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눈만 보면 딱 이거지만 노년은 안 그럴 것 같죠. 18살 때의 감정이랑 88세, 98세의 감정도 같으시다고. 다만 이제 신체적으로 조금 체력이 떨어지시고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런 긴장감이나 이런 게 없으실 것 같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분들 똑같이 있답니다. 질투도 나고요. 성적인 관계에 대한 욕망도 있고 또 하면 좋고 똑같다라고 하십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그분들은 안 할 거야, 우리 같이 안 할 거야 라는 편견을 갖는 거지. 우리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나 노년층이나 성에 대한 관심은 같더라.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성관계를 하기 위한 보조약품들이 있잖아요. 식품들도 있고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연세 있는 분들은 약품을 이제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 보면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오셔갖고 서랍에 이렇게 꼬에 넣어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랑 두 관계할 때 만약에 하나를 드셨다고 하면 30알에서 29알로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감이 왠지 외도하는 것 같아 하면 네 분이 그걸 쉬봅니다. 근데요, 이게요, 지금 25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거 보면은 연세가 드시면은 사실 성관계를 위한 보조 약품이나 복용하시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젊은 분들, 제발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거 먹어가면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 우리가 젊어서 양치를 제대로 안 하면 여기 치석 프라그기야, 그때 치과 가서 해야 되는 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기능이 떨어져서 그걸 먹는 것뿐이지 그거를 젊은 분들이 그거 드시는 연세 있는 분들을 갖다 혐오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욕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노노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부부관계가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부분, 그 관계를 이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혼을 하지 않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왜 했을까요? 나는 필요해서 했어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이고, 우리가 결혼할 때 그저 사위하고 며느리 들려왔을 때 그렇게 반대해도 좋다고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들 요즘 말리지도 않아요. 말려도 될 것도 아니고 때문에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뜨고 흥분하고 성관계하고 싶고 솔직히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손잡았을 때보다 전기가 더 오고 이거잖아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이기 때문에
관계라는 거는 사랑이 있는 나는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나로 해야 하고 성욕을 유발하게 하는 특정한 배우자, 특별한 배우자기도 사실은 결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런 욕구가 다 사라진다고 하면 나에게 있어서 남편이 이미 남성이 아니고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이미 여성이 아니라고 하면 부부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성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한 그 힘이기도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한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 아내 쪽에서 만약에 서운한 감정이 생겼을 때 남편에게 주는 벌이 있어요. 말 안 하기, 답 안 해주기, 잠자리 안 해주기, 진짜 화가 나면 3개 세트로 하나 해줘요. 이게 처음에는 신혼 때 이렇게 살다 보면 며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서로 불편해 그러다 보면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 하기도 하고 저녁에 들어올 때 꽃 한 다발 사고기 다 하고 맥주 한잔 할까 해서 이렇게 풀고 나면 너무 좋아 더 좋아 그래서 비온 뒤에 못 땅이 굳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아주 강력한 사유가 있습니다. 외도가 발각이 됐다라는 남몰래 거액에 돈을 보증 섰다가 이었다라는 친정이 갖다 줬다 등가 시댁이 갖다 줬다가 이렇게 큰 사유가 발생하면 이게 몇 달간 이어지게 됩니다. 몇 달간이 몇 달이 굳어지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면 각방 쓰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섹스리스 부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섹스리스만 될까요? 애정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화도 사라집니다. 양가에 다 소홀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했잖아요. 우리 잠자리 안에서 이렇게 됐어 이 말 안 해요. 이상하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본능적인 거고 가장 부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건데도 그것 때문이라 말하기를 싫어야 다른 이유를 댑니다. 다른 이유를 아이 사람이 나 몰래 보증을 사갔고 어쩌고요 어이 사람이 저 몰래 친정이 돈을 빼돌렸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섹스를 안 해줬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섹스를 못해서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가슴에 소 놓고 생각해 보시자 그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미안한 척하고 이렇게 한 번 툭 이렇게 치기 닿으면 풀어졌을 건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에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두 사람을 멀게 하는 게 결국 섹스리스고 두 사람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잠자리에 결국 그거라는 말을 못하고 다른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지만 결국 잠자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래 좋아 남편이 나 모르게 1억 원을 친구한테 더 보증 섰다가 세상에 내가 3년 안 먹고 안 쓰고 모았던 적금을 계속을 갚아줘서 마음에 상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부 잠자리가 서로 만족스럽고 정기적으로 하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걸 극복해내고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부부가 헤어지지 않으라는 어떤 게 있을까? 백신 있으면 가장 좋죠. 이혼 안 하는 백신 예방접종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잠자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잠자리가 원만하고 서로가 만족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어려움은 극복하라라는 것이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느껴본 겁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반드시 되죠. 성관계를 안 해준다라는 건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기 기질적으로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아내분 같은 경우 이제 성교통이라든가 낭선분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모 발기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성적으로 약한 분인 경우는 이것 자체로 이혼 사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배우자가 원하고 치료를 권함도 게을리해서 치료가 되지 않을 때 이때 이거는 치료를 게을리하고 거부하는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지. 선천적으로 우리가 몸이 약하다고 사실 뭐 이혼 사유가 되지 않듯이 성기능이 약한 거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통증에서 못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관계를 안 해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빈도로 보면 남성분들이 그 부분에 상처를 받았다 저한테 와서 그렇게 표현해 상처를 받았다. 그 다음에 복수심이 생겼다 해서 무슨 복수심이 그니까 다시는 내가 너하고 성관계를 하나 봐라.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아니 제가 마치 밝히는 여자도 아니고 남편한테 내가 우리 성관계 이제 오래지 할 때 됐어. 이렇게 말했을 때 남편이 툭 한마디 그냥 던지는 말 너 애가. 이렇게 밝히니 너무너무 모욕감이 들고 아내분도 그때 똑같이 생각을 한다. 그래 내가 다시 너랑 성관계 하나 봐라. 다시 해주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든대. 그래서 남편분은 아무런 말을 안 해도 거절당하는 그 자체로 모욕감을 대고 여자분은 너 애가 이렇게 밝히니 표현에 굉장히 모욕감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또는 내가 원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거절하거나 모욕을 줬을 때 정말 잊지 못할